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고시생 살인사건. 영화관보다 먼저 법원에서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암수살인.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는데요. 영화의 실화 내용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 그보다 먼저 제작사 필름 295와 배급사 쇼박스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어이가 없네. 예고편을 본 피해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 110분 중에 50분 분량, 거의 절반이 법정에서 먼저 상영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개봉도 못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9월 30일 유가족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10월 3일 예정대로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 탓에 암수살인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좋든 싫든 적지 않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게 될지.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 신고나 변사 발생,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 암수살인, 실체도 시체도 없는 오직 범인만이 알고 있는 살인. 이 사건은 피의자 이두홍이 스스로 11명을 살해했다며 김정수 형사에게 편지로 자백을 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2012년 11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을 연출한 김태균 감독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담당 형사를 취재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두홍은 부산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에 있다가 올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영화 암수살인은 그 사건들 중 2007년 부산 고시생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실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07년 11월 27일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38세 고시생 박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부산시 부평동 모 상가 지하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최씨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숨진 박씨는 귀 뒷부분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몸에는 불까지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단서를 찾지 못했고 박씨가 어쩌다 그런 죽음을 당했는지도 알 수 없었으며 수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건 엉뚱하게도 살인범 본인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 이두홍은 폭행 사건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동료 수감자들에게 2007년 자신이 저지른 이 살인사건을 영웅담처럼 자랑했다고 합니다. 부평동 모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살해하고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수감자는 김정수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김정수 형사는 한 국수집에서 직접 이두홍을 만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형사는 이두홍의 범죄를 확신하고 한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두홍은 노래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이두홍이 구속되긴 했지만 2007년 부산 고시생 살인사건을 포함하여 이두홍의 편지에 쓰여진 11건의 사건, 노래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을 제외하면 10건의 사건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김정수 형사는 계속해서 살인범 이두홍을 찾아가서 사건들을 수사하게 됩니다. 영화 암수살인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그저 상업적으로만 이용되지 않길 바라며 이상 세상의 모든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